그러면 지금도 조선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조선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또 실적인데 조정이 이번 주 내로 좀 마무리된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니? 네, 안녕하세요. 왔니? 왔니?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한 3년 만인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 그동안 계좌 상황 어떠셨어요? 계좌요? 사업으로 다 까먹었습니다. 언제까지 30억 할 수 없잖아요. 아, 100억 해야죠. 가야지. 그래서 오랜만에 빡세게 거래하고 있어. 지금 느끼시기에 시황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코스피 3천 간다 하다가 잠깐 미끄러졌는데 3천을 돌파해서 과거의 그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모르겠고 다만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뭐 글로벌도 그렇고 그리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계절성으로 여름엔 매니저들이 많이 휴가 가잖아. 그런 면에서 이제 신규 매수 수요는 좀 잠겨 있고 주식을 팔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름 조정이지 않을까. 물론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하고 방향성이 어디로 잡는지 시장이 어디로 방향성을 잡는지는 팔로우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AI 쪽이 하반기에도 계속 끌어갈 트렌드인지 그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 메가 트렌드는 맞지만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조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선사? 그치. 옛날에 조선 얘기를 21년도에 네. 이제 막 저가수주 들어오고 막 그럴 때 팔로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뒤로 욕을 많이 먹었지. 네, 맞죠, 많이 먹었죠. 저희가. 이제 네. 따라다니면서 너 따라서 현중 샀는데 그리고 나도 심지어 그때 무적 분할 이슈 때문에 손절한 이슈가 있고 최근엔 다시 이제 팔로우 하고 있지만 뭐 한국 시장이 그런 거 어떡해. 한국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이슈가 있다. 지금 조선이 한번 잠깐 조정 겪었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다룰 때만 해도 적자로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받는 수주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수주 물량들이 이제 좀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새로 받는 건 다 이제 흑자로 그렇지. 가격을 높여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가장 큰 이슈였던 인력 문제도 맞아. 뭐 외국인들 들여오고 어떻게든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업에 맡고 있던 뭐 장벽이라고 할까요?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향후 뭐 1, 2년 동안은 실적이 좋아질 게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저가수주 했던 물량들을 많이 올해 연말이면 거의 다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미포도 거의 다 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현중이나 한조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대부분 털어가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미포도 이제 곧 다음 분기나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에서는 조선 섹터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도 조선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조선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또 실적인데 조정이 이번 주 내로 좀 마무리된다 그러면 실적 이후에 다시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반도체도 일부 거래하고 있고 조선도 계속 거래하고 있고. 반도체가 최근에 되게 안 좋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 사실 반도체 이제 뭐 디램이나 낸드 쪽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만든 거는 HBM 쪽과 그리고 HBM의 가장 초기 아이디어는 AI 쪽이잖아. 네. 근데 이제 AI에 대한 실효성 이걸 제공하는 건 너무 비싼데 이걸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엔비디아부터 국내 AI 반도체 쪽도 조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동의가 돼. 지금 벌써 엔비디아 오른 지 얼마 했다고 전문가들이 고점이다, 거품이다. 네, 뭐 제가 최근에 본 아티클도 AI는 분명히 미래에는 큰 산업이 될 거지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지 못할 거다.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개인 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이미 높은 가격대가 있는데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나요? AI 쪽에서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결국 AI를 온디바이스로 하드웨어에 넣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드웨어 수요가 느느냐 결국 이걸 지금 AI 한 사이클 더 가냐 마느냐로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근데 9월인가 이제 아이폰 새로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의 약간 환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이폰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에서 그 위성 통화 기능이 있거든. 근데 그걸로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AI 때문이다. 왜냐면 안에 챗GPT 다 들어가니까 그 환각 효과가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는 나는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사람들이 뭘로 사는지 어차피 모르니까 그니까. 그냥 우기면 되는 거죠. 그니까. 챗 GPT 때문에 맞아. 아이폰 판매량이 늘었다. AI PC도 사실 이번에 뭐 퀄컴에서 들어간 뭐 칩이 뭐 저쪽 하는데 소비자 서베이를 하니까 사실 배터리가 대부분의 교체 수요의 이유였는데 배터리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효과가 아이폰에서 오히려 살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AI 쪽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판매량과 AI에 대한 넥스트 사이클 이 포인트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위성통화 기능은 나도 그것 때문에 바꾸고 싶거든. 셀룰러 네트워크로 보통 핸드폰이 터지고 말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 범위 밖에서도 위성으로 연결해서 통신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쓸진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유발하는 요인이어서. 혹시 내가 등산하다가 그러니까 산에서 조난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이나 그런 쪽들은 지역이 워낙 많고 남미나 그쪽으로 가면 또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착시 효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다. 즉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AI가 돈 되냐 이건데 돈 되는 거가 나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걸리니까 당연히 칩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는 돈이 되지만 그 칩을 산 업체들이 이제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돈이 되는지를 아이폰의 하드웨어 판매량을 늘리는 걸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치.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AI의 기대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통신이 잘 터지니까 아직 소비자들은 위성통신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더 그럴 것 같고. 네. 나도 근데 사실 위성통신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어. 내 일상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한국은 없죠. 산골짜기 들어가도 다 터지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는 확실히 부분적이지만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는 다른 기술들이랑 많이 맞물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이제 뭐 옛날부터 미는 파워볼 에너지 뭐 배터리 팩 있잖아. 그거랑 자동차 이제 주행하면서 충전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돈 벌어오는 자동차, 그런 거랑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위성통신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위성통신을 되게 중요한 화두로 잡고 이제 정부 부처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사실 위성통신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막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용 많이 느꼈잖아. 근데 지금 미국과 뭐 중국 그리고 트럼프 2.0에서 또 자국 우선주의 이 스탠스가 정치적으로 많이 글로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통신을 각국으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위성통신으로 그걸 조금 더 해소하려는 목적이 국가 단위에서 방어 전략인 거지.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KT, KT 뭐 이런 위성기지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방어가 안 되잖아. 거기는 폭격당하면 통신 바로 끊기네요. 그치. 우주에 있는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격추시키지 않으면 통신이 가능한 거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위성통신을 하는 것도 그치. 뭐 오디나 그치. 아니면 순간적으로 기지국 오류 같은 게 저희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만약에 자율주행하고 있다가 맞아. 기지국 오류 나서 통신 끊기면 큰일 나니까. 맞아. 그리고 통신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의 영역이잖아. 그랬을 때 규제를 조금 더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영역 아닐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좀 그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위성통신에 좋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5G 같은 경우는 결국 상용화 되지 못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개인적으로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나는 아직 와닿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효용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해소할 기대감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그런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공부하고 투자하면 약간 옛날 UAM 있잖아. 막 드론으로. 드론 배달 이런 걸 투자하고 공부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벤처 캐피탈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랜만에 또 거래하는데 찾아와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장을 빨로 파는 콘텐츠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조선주로 삼행시 한번 하고 옛날처럼. 네, 운 띄워드릴게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 선. 선박수주 얼만큼 했는지. 주. 주식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진 않겠죠? 오케이. 오랜만에 한 거니까 이 정도로. 네. 봐주세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안녕.